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사업단의 HK 연구교수 정보은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3번에 걸쳐서 중국 한반도의 영원한 북방인 중국 동북 삼성 지역의 도시와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이야기꾼으로 알려져 있는 중국 동북인들의 웃음과 해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중국의 동북 삼성은 중국 동북부 지역을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만주로 불렸던 지역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곳이죠. 행정구역상으로는 랴오닝성, 지린성, 그 다음에 휘룡지앙성 이렇게 3개의 성이 포함이 됩니다. 이 지역 최대의 도시는 랴오닝성의 성도인 션양이고 휘룡지앙성의 성도인 하얼빈, 지린성의 성도인 장춘, 그 외에도 따리엔, 딴뚱, 지린 등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동북 삼성은 200만 명 이상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고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어서 한민족과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 일대를 우리는 동북지역이다 이렇게 부르죠. 일반적으로 중국 동북인들은 중국 전국에서 말을 가장 잘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동북지역의 학자들의 딱딱한 발언도 재미있다고 느낄 정도로 동북인들은 종종 너희 동북 사람들은 어쩜 그렇게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하느냐라는 질문을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동북 사람들은 이야기에 능하고 중국 전국의 소설가 중에는 랴오닝성 사람들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라고 하죠. 이미 1980년대 동북부에서는 현지의 조선족, 만주족, 관동 지역으로 몰려온 농민들 중에서 스토리텔러들이 상당히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요하 강변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 탄전산입니다. 이분은 모두 1000개가 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전해지고요. 동방의 아라비안 나이트로 불립니다. 탄전산의 조상은 중국 내륙에서 관동을 지나 동북쪽으로 건너왔는데 조상 대대로 요하 강변에서 생활해 왔죠. 탄전산은 이미 5대째가 되었습니다. 탄전산의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는 모두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들로 유명하고 그 집안의 몇 세대 동안 3명의 목수를 배출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는 농민들입니다. 그들이 풀어놓는 이야기가 아름답고 또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탄전산 민담의 이런 풍부한 내용은 주로 관동 지역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괴에 관한 이야기와 요하유역의 산수, 풍물, 풍습 및 전설, 그리고 동북 지역 역사에 등장하는 각종 인물의 전설과 우화 등이 대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 많은 곡절과 생동감 넘치는 도덕적, 교훈적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죠. 탄전산의 민담은 가족 중심의 동북 지역 농경 생활의 특징을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깊이 담은 요하 평야 농경민들의 생산 활동과 생활, 그리고 지식과 지혜, 이상과 소망을 이야기에 반영하면서 인문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의 정서를 자극하고 또한 공감하게 만듭니다. 그는 1992년 일본 학술계의 초청을 받아 일본 학계에서 중국 민간 이야기를 강의한 최초의 중국 농민입니다. 그리고 1997년에는 랴오닝성의 대표 이야기꾼인 탄전산에 대해 연구가 대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2010년 그가 사망하기 1년 전 대만에서는 그의 이야기집과 연구 논문집을 출간했습니다. 탄전산은 동북 이야기꾼 중 한 명으로 기성세대에 내려온 이야기를 기계적으로 이어받지 않고 끊임없이 재기발랄하게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전국에 전해지는 많은 민간설화들을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하나의 이야기에 녹아들게 하는 동시에 현장의 소재를 활용해서 청중과 호흡하는 강력한 현장감을 반영하여 청중을 매료시켜 나갔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현대에는 텔레비전, 인터넷, 미디어 플랫폼 등에서 토크쇼와 같은 새로운 예술 장르를 만들어냈습니다. 동북의 이야기 예술가들은 이와 같은 풍토를 선도하고 독주해 왔으며 짜오번산,
리쉐칭과 같은 현대적 이야기꾼들을 배출해냈습니다. 이렇듯 동북인들이 전국의 이야기 무대에서 종횡무진 누비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동북 지역의 지역적 특징이 이야기꾼들을 만들어냈고 동북인이라는 문화적 성격도 탄생시켰습니다. 동북 이야기꾼을 유명하게 만든 이야기 토크쇼는 모두 동북의 활발한 구전 문예의 토양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토양은 동북의 생태계, 지리적 위치, 기후 환경, 나아가 동북인의 생활 방식과도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겨울이 길고 추운 동북 지역 혹한의 기후는 동북 구전 문예 전통이 활성화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문화생활은 점점 풍부하고 다양해졌지만 우리가 전통 생활 방식과 결별한 시간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시절, 긴 밤. 동북 사람들은 무엇으로 반년 가까운 기간의 긴 겨울을 보냈을까요? 인간의 문화, 오락에 대한 욕구와 미를 추구하는 의식은 추위로 인해 실내에 갇히게 되므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겨난 문화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옛날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흥이 나면 북을 치고 실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두 사람이 춤을 추며 노래를 주고받는 그리고 즐기는 이인전이라는 민간 예술을 탄생시켰죠. 이 인전은 점차 예술적 형식을 갖추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담게 되었습니다. 이인전은 동북에서 가장 유명한 고개 공연 중에 하나입니다. 동북 지역에서 기원하고 유행한 특수한 민속 공연으로 동북인들의 대범하고 열정적인 성격을 잘 표현한 중국 북방 민속 문화를 대표하는 예술 형태이죠. 이인전의 최초는 약 300년 전에 나타났는데 초기에는 동북 소수민족이 즐기던 민간 공연이었지만 나중에는 춤과 기회 등의 내용이 첨가되면서 점차 중국 전역에서 선호하는 형식의 예술 공연으로 변신했습니다. 이인전 출연자는 2명으로 노래, 만담, 기회, 춤 이렇게 4가지를 중심으로 공연을 합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유명한 이인전 출연자는 대부분 동북 농촌 지역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백 년간 이인전은 주로 동북의 민간에서만 전해지는 민속 공연으로 중국의 중원과 남방 지역에서 별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20세기 후반부터 새로운 표현 양식이 추가되면서 점차 주요 대도시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었고 2006년 5월에는 중국 국무원의 심사에 통과되면서 정식으로 국가급 문화유산에 선정되어 경극, 황매극, 사천의 변금과 나란히 중국 문화를 대표하는 대표작 선반에 올랐습니다. 이인전 예술은 다른 민간 예술과 같이 중국 동북 지역의 인문, 지리, 역사, 민족, 종교, 과학, 의학, 미학 등 다양한 문화가 반영된 집합체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연이 시도되고 있으며 분장 기술 및 무대 연출 기술이 발전해서 종합 예술로서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중국 문화부에서 공표한 국가급 비물질 문화 목록 중 이인전은 26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기후 요인 외에도 어렵, 농경, 유목 위주의 생산 방식과 인삼재배, 금광, 광산, 벌목 등 이 지역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방식은 유일한 오락인 이야기 형식으로 구전 문화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생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동북이라는 땅의 문화적 성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향을 등진 수많은 관내인들이 관동인 동북으로 건너와 혹독한 추위와 어려운 생활 환경을 극복하고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활달하고 낙관적이며 호방한 정신으로 즐겁고 유쾌하게 생활한 흔적들을 그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동북 사람들은 스스로를 빈락이라고 자주 하죠. 1999년 춘절 완회에서 짜오번상과 송단단이 주연한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결혼할 때 집에 가전제품이 하나 있는데 바로 손전등이야 라고 자랑을 하죠. 이런 대사가 있을 정도로 동북 흑토지의 문화적 성격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웃음을 찾고 즐길 줄 아는 모습들을 담아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북지방은 물산이 풍요롭고 인구가 중원처럼 조밀하지 않아서 동북의 1인당 점유 자원이 풍부한 편입니다.
따라서 물질에 대한 긴장감이 크지 않은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연계의 구조가 정서적인 문화 특징에 각인된 것이죠. 그리고 관외라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는 역사적으로 동북인들이 중원의 전통 예교에 얽매이지 않고 중원 본토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고 자주적인 발전 공간이 생기게 했으며 문화 창조 면에서도 통속의 세계가 아취의 세계가 통하는 대속대하한 기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동북 사람들의 일상 언어는 논리와 이성, 문법, 규칙, 예교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외부 환경에 대해서 깨달음과 감각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종종 정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동북 방언은 매우 특색 있고 직설적이고 유머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동북인들은 태생적으로 유머와 해악을 갖고 태어났고 동북의 삶에서도 희극적 색채가 가득하다는 것은 인간의 정신과 문화의 생태적 지위가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발달한 창조적 유머인 샹성이 있습니다. 샹성은 중국의 민간 설창 문예 중에 하나인데요. 설창이란 말하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산문과 또 운문으로 꾸며진 민간 예술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죠. 주로 동북 사람들의 끼가 특출합니다. 입으로만 웃기는 재담으로 우리나라에도 만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만담가는 장소팔과 고춘자이죠. 이 두 사람의 만담은 한때 전 국민이 애청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구봉서와 배삼룡, 서영춘과 백금녀, 가수이자 만담 커플인 서수남과 하청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개그맨 최양락과 김미아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의 만담은 이후 코미디로 변했고 현재는 단순한 개그이며 그나마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성은 20년 전부터 단막극으로 변해갔죠. 그럼에도 현재까지 춘지해가 되면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중국 상성의 제1인자는 짜오번산이며 그를 따라갈 인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동북지역 랴오닝성 출신으로 국가 1급 연예이며 정협위원입니다. 멀쩡한 사람에게 지팡이를 판다라는 이야기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로 인해 중국의 홀류 문화가 정착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짜오번산은 상성에도 특출하지만 단막극에서도 진가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재단뿐 아니라 바보처럼 부족한 듯하지만 반전이 있고 허점을 찌르며 상대를 골려주는 그의 행동으로 인해 전 중국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그의 명성은 희극왕, 소프맘, 동방의 찰리 채플린 등으로 불리는 것만 보더라도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상성과 한국의 만담의 차이점은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하나의 장르로 상성이 온전하게 남아있고 우리에게는 과거의 만담을 코미디에서 개그로 장르를 변화시켜 왔다는 것입니다.